오늘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수정 추진 논란과 미디어법 대리투표 논란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오늘 저녁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 재개 방안을 협의합니다. 부녀자 2명을 잇따라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 대치동의 일부 학원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특급 호텔에서 고액 논술 특강을 하려다 행정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세종시 수정 추진 논란과 미디어법 대리투표 논란 등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재덕 기자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 의원들은 세종시 문제와 용산 참사 해법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무총리실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세종시 원안 추진을 촉구하며 하루빨리 행정기관 이전 변경 고시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폭넓은 여론 수렴이라든가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어떤 정책을 펴나가야 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일체 쉬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원안 추진에 대한 당위성을 해가지고 충청도와 국가가 발전되는데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용산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공개 사과와 유가족 보상 등을 촉구했습니다. 미디어 파동으로 여야가 충돌했던 문방위는 전날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감에서 다시 부딪혔습니다. 여야는 지난달 미디어법 대책을 논의한 당정회의를 두고 고성을 주고받다가 한 차례 정회에 들어가는 파행을 빚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선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 결정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파에 편향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국회 방송 영상 자료 제출 요구만 할 게 아니라 명령을 해서라도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야만이 국민의 존경을 받는 헌법재판소가 될 것이고,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헌재로 공이 넘어오면 어느 정파든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에게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김재덕입니다. 어제 평양을 방문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오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북핵 해법 등을 논의합니다. 김 위원장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주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 방문 이틀째인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오늘 저녁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북핵 문제 해결 방안 등을 협의합니다. 두 사람 간 회담이 시작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원 총리와 만찬을 함께하며 회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오늘 오전 중국 대표단과 함께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묘를 참배했습니다. 평양에서 동쪽으로 90km 떨어진 열사묘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사망한 마오쩌둥의 장남 마오아닝 등 134명의 유해가 묻혀있는 곳입니다. 원 총리는 이어 오후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어제 김정일 위원장이 공항까지 나와 원 총리를 영접하는 등 파격적인 환영이 이어지면서 오늘 있을 두 사람 간 공식 면담 결과에도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번 회동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오늘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에너지와 식량 지원을 약속하면서 육자회담 복귀를 적극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일각의 관측대로 육자회담 복귀라는 중대 발표를 할 경우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김주명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청소년 대표팀이 내일 새벽 3시 이집트 카이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남미 복병인 파라과이와 20세 이하 월드컵 16강 대결을 펼칩니다. 역대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대표팀이 2번 맞붙어 모두 패배했던 파라과이는 남미 특유의 개인기와 조직력을 갖춘 강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1승 1무 1패로 C조 2위로 16강에 진출한 우리 대표팀은 경기를 거듭할수록 조직력이 살아나고 있어 선전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파라과이를 이기고 8강은 물론 4강까지 가보겠다면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부녀자 2명을 잇따라 살해한 30대가 14년 만에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사이코패스, 즉 반사회적 성향을 근거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부녀자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37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가 보관하고 있던 여성들의 신분증 스캔 파일이 단서였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불신 검문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경위를 조사하다가 자칫 미제로 남을 뻔했던 살인사건을 14년 만에 밝혀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1995년과 2001년 잇따라 부녀자 2명을 살해하고 강도 3건과 절도 4건 등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죄 심리 분석가인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이 씨를 사이코패스, 즉 반사회적 성격 장애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세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잔혹한 폭력성을 띠는 등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군대 제대하고 성인이 되면서 그것이 사이코패스적인 또 파라필리아, 일명 성원 도착증이라고 하죠. 그런 파라필리아적인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범죄 분석관 프로파일러의 면담 결과 그리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이 덜 된 신분증 파일 9점과 이 씨의 집에서 발견된 여성 속옷 등을 단서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법이 유사한 다른 미제 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을 검토하는 등 다각도로 이 씨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종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안산 초등학생 성폭행, 이른바 나영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상정보 공개 정도를 높여서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이사를 가더라도 해당 거주지 주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피해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와 의료 지원 등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예방 단속 체제를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는 9일에 시민들에게 공개될 세종대왕 동상이 오늘 저녁 서울로 운송돼 설치됩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소재 한 주물 작업장에서 제작된 세종대왕 동상을 오늘 밤 자정을 기해 설치 장소인 광화문 광장으로 운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상 무게만 20톤, 높이 6.4m, 폭 4.3m의 세종대왕 동상은 로베트 트레일러로 불리는 무진동 특수 자동차로 운송됩니다. 이에 따라 동상에 설치된 세종로 주변은 시청에서 광화문 방면 편도 5차로 중 3차로가 오늘 자정부터 내일 오전 7시까지 7시간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통제됩니다. 서울 강남 대치동의 일부 학원이 이번 주말에 실시되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에 대비해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특급 호텔에서 고액 논술 특강을 하려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구용회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A논술연구소는 오는 9일과 10일 실시되는 고려대와 연세대 수시논술과 면접구술 시험 대비를 위한 추석 연휴 특강을 강남의 특급 호텔에서 실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학원은 재보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 교육청의 추석 연휴 고액 논술 특강 특별단속 지도반에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학원이 추석 연휴 단 사흘간 특강비로 고지한 수강료는 24만 2,140원, 그러나 실제로 받은 금액은 1인당 70만 원이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학생들이 투숙할 특급 호텔의 숙박비는 물론 모두 학부모들의 개별 부담이었습니다. 김철은 교과부 학원상황팀장은 미리 단속 계획을 공지했지만 대치동 지역에서 추석 연휴 논술 특강이 다수의 학원에서 성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압구정동과 신사동, 반포 지역 등을 훑었지만 이들 지역의 학원들은 모두 문을 닫았고 주로 대치동 지역에서만 성행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역시 대한민국 사교육의 1번지는 대치동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목격한 기회였습니다. 합동 단속반은 본 수강료의 4.7배에 달하는 동영상 교재를 수강료에 끼워 팔다 적발된 강남 대치동의 비논술 학원도 공정위에 고발했습니다. CBS 뉴스 구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타미플루 유해 사례가 15,000여 건 보고된 가운데 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타미플루의 경우 과민성 환자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알레르기 반응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타미플루 투약을 중단하고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는 최근 부쩍 잦아진 살인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지난해 경찰이 집계한 살인사건만 7,9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그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폭력성이 강한 비디오 게임을 전면 규제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베네수엘라로 함께 가보시죠. 베네수엘라 의회는 폭력성이 강한 게임과 장난감을 전면 규제하는 법안을 놓고 이번 주 중에 최종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폭력성이 강한 비디오 게임과 장난감 제조는 물론 수입, 유통, 판매, 사용 모두 금지됩니다. Se le sale un paso adelante a la violencia que viene siendo, entre otras cosas, siendo generada e inducida a través de los videojuegos. 이 법안은 또한 학교에서 범죄 예방 수업을 진행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국립대성당. 세례를 받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들입니다. Well, I thought it'd be good socialization for her, and always wanted to do one of these blessing of the animals. Hope it makes her blessed for life. 동물의 수호성인인 성프란시스의 날을 맞아 열린 이날 행사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개와 고양이는 물론 새들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민중가수 메르세데스 소사가 향년 74세로 별세했습니다. 특유의 검은 머리 때문에 검은 여인이라 불렸던 소사는 라틴 아메리카의 민중음악 혁명인 누에바 칸시온을 이끈 대표주자로 1960년대 데뷔한 이래 40장의 앨범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김도란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도 영동 지방은 오후에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5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 22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6도에서 17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9.7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